아니, 내가 이거 목소리가 너무 이제 막 그냥 격앙돼가지고 막 미치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우래, 자꾸. 외우래. 뭘 외워요?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외워서 될 일이면은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싱글에 가 있게요. 유튜브 보고. 이해를 해. 그런데 만약에 잔디가 영 시원치 않아. 잔디 상태가 안 좋아. 즉 다시 말하면 타일라이야. 또는 배드라이예요. 타일라이라는 거는 뭐 아예 잔디가 없거나 잔디를 일부러 짧게 깎아놨다든가, 배드라이라는 거는 아예 이렇게 남이 친 디봇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친 디봇에 들어가 있다. 남이 친 디봇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배드라이라고 하죠. 이런 트러블, 어떤 광범위한 트러블 라이에 있다 그러면 중간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이. 원래 중간 위치가 여기면 공이 한 개 정도 뒤에 놓고 여기서 타일라인이나 배드라인은 여기서 쳐야 되죠. 그럼 모든 트러블 라이의 이 원칙은 트러블이 심할수록 공을 계속 한 개씩 뒤로 옮긴다. 혹시 이해 가셨나요? 만약에 타일라이다 그러면 공 한 개만 옮겨. 근데 디봇에 들어갈 정도로 잔디가 없는 거는 물론이고 아예 그냥 파인데 들어갔어.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뒤로 옮겨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이게 트러블 라이의 시작인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트러블 라인은 공이 트러블한 상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드하면 하드할수록 점점 공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해 가셨죠? 자, 여기에서 오르막 내리막의 이 경사지 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르막을 잘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오르막을 올라간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공을 어디다 두냐는 거죠. 공을. 이해 가셨죠? 막 올라가. 신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경사가. 공을 어디다 놔요? 다 가운데, 아무런 트러블 라이가 없으면 가운데 놓는 건데, 트러블이 이미 발생된 거잖아요. 어디다 놔요? 높은 쪽. 두 번째 외우셔야 돼요. 평지면은 오른쪽에 그냥 놓는데, 평지에서 트러블 샷이면 오른쪽에 놓는데, 경사지가 졌어. 여기서 헷갈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놔요? 경사지가 위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높은 곳에 놔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놔라. 외우셨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놔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높은 곳에 놓는데 경사지가 조금만, 아주 약간만 경사지야. 그러면 한 개만 높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경사지가 조금 더 올라가. 하나만 더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만약에 내리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막이야. 내려가, 이렇게 거꾸로. 네, 내려가요. 그러면 높은 곳에 놔야 돼. 가운데에서. 여기서 내가 서 있다면, 자, 가운데, 그냥 아무런 트러블 라이가 없으면 가운데야. 근데 경사지가 졌어. 근데 두 번째 제2 원칙은 뭐예요? 높은 곳에 놔라. 그럼 하나 오른쪽 높은 곳에 놔요. 더 높아져. 하나 더 오른쪽에 놔. 미친 듯이 높아져. 한 10개 오른쪽에 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는 10도, 20도면 2개, 30도면 3개, 40도까지 기울었다면 4개에서 5개까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스탠스보다. 그러면 오른쪽 발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운이 없으면 40도보다 더 기울은 거 뭐 이상한데 오비 지역 들어갈까 말까 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럼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10개 뒤에 놓으세요. 아예 내 오른쪽 스탠스에 오른쪽에.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두 가지 원칙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저렇게 경사가 지고 라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건가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점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갔는데 1원칙.
트러블 라이가 있을 때 평지면 공 한 개씩 오른쪽에 놓고 트러블이 심할수록 배드 라이로 갈수록 점점점 뒤에 간다. 여기까지 외웠죠? 오르막으로 올라가니까 제2 원칙이 바로 번뜩 생각이 나서 아 높은 곳에 놔야 되는구나 하고 10도면은 오르막 왼쪽에 20도면은 하나 더 30도면 하나 더 40도면 하나 더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박혀있네? 오르막인데 박혀있네? 빼들라이에요? 그럼 다시 원칙으로 1원칙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디로 가요? 박혀있어. 오른쪽으로 가야죠. 공이 박혀있는데. 오르막이지만 높은 곳에 놓는 게 아니라 빼들라이로 트러블 라이 중에 경사지가 아니라 공이 놓여있는 이 라이 상태가 1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원칙으로 되돌아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 가셨죠? 결국 양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원칙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1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재용 씨 아들로 태어났느냐, 저기 이장님 아들로 태어났느냐, 그런 차이예요. 물론 이장님 중에 대기업체 회장도 있겠지만은 동네 시골의 이장님이 대기업체 회장일 리는 없잖아요. 이재용 씨 아들이냐, 이재용 씨 아들이냐, 아니면 이장님 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분이 갈리는데, 이 라이가 놓인 상태가 1번이 굿 라이. 예. 맨 마지막이 배드 라이. 예. 자, 그러면 위로부터 신분이 제일 높은 게 굿 라이예요. 이해 가셨죠? 그 라이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러면 오르막이지만 하나 또 더 배드 쪽으로 더 가요. 이렇게. 예. 트러블 라이로 더 가요. 그러면 조금 더 가요. 오르막이지만. 이렇게 해서 공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이걸 외운다면은 아, 나 지금 공 어디에 놔야 돼? 이걸 어떻게 외워요? 절대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확신한 곳이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공이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내 마음속에 내심에 체중을 두고 한번 이렇게 스쳐보는 거죠. 어디에 맞는지. 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맞구나 하면 때리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이죠. 1의 원칙, 2의 원칙, 그 다음에 3의 원칙은 예, 그 복합적인 게 했을 때는 다시 1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게 3원칙이에요. 예, 이대로 공의 이 위치를 정하고 트러블 라이를 임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실제 그게 사실인지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면 최저점이라는 게 나오면 그 최저점의 자리에 볼을 놓고 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체중 그 경사지에 예. 따라서 예. 체중의 그러니까 몸의 위치, 체중의 위치, 다리의 힘을 어느 오른쪽이나 왼쪽에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 예. 놔야 되는지. 자, 체중의 위치는 이 1, 2, 3원칙에 따라서 내 체중을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맞추는 그 내추럴 웨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내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해서 체중이 자, 골반하고 나의 어깨를 이 지면에 순응해서 맞추게 되면 체중은 어디에 와요? 오른쪽에 와요. 오른쪽에 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공의 위치는 어디로 와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면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공의 위치가 나의 체중은 맞게 되는 거죠. 이걸 뭐 가웬 체웬 뭐 이러면서 이걸 외우고 가라 그래.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진짜 물론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레슨을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바보가 돼요. 학력고사 보러 가는데 수능 보러 가는데 모른다고 커닝 페이퍼에 넣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외우는 사람은 절대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볼이 놓인 상태는 자기가 태어난 신분과 계급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걸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신분과 계급을. 내가 머리가 좋아서 IT 대학을 못 들어가겠지만 누가 친척이 몰래 도와줘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유수의 대학을 들어가서 하버드대를 들어가면 얘는 신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경사지 샷이란 말이에요. 변동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기가 놓인 거는 절대 어떻게든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갑자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성공했다 그래서 인도로 돌아갔는데 이게 브라만이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세상 일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원칙상으로는 얘가 여기 가야 돼. 신분 상승했어. 근데 자기의 근본은 못 속인단 말이에요. 다시 왜? 라이의 트러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여기 놓으려고 했는데 땅바닥에 묻혀있네. 오르막인데 묻혀있네. 라이가 안 좋네. 배드 라이 내지는 타일 라이로 들어갔네. 그러면 다시 공은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빼줘야 이거 뒤로. 뒤로 가야죠. 이렇게 뒤로 가야죠. 그럼으로 인해서 체중은 다시 오른쪽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 위치를 따라서 어디를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공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예, 이렇게 되더라도 체중이 왼쪽으로 다시 가야죠. 공의 위치 때문에. 공의 위치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그 신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위로 올라가 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체중이 왼쪽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이게 정상적인 아주 그 라이다. 근데 오르막이다. 오르막이다. 그럼 당연히 왼쪽에, 공 하나 왼쪽에. 많이 안 올라간다. 10도 정도만 기울었다. 그러면 살짝 공 하나 반 개만 약간 왼쪽에. 그리고 체중은 약간 오른쪽에. 이 상태에서 쳐야 정확한 컨택트가 나오고 정확한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다만 20도 기울은 것 때문에 10도당 클럽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모어 클럽, 좀 더 긴 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공이 뒤로 가게 되면 클럽이 자기 로프트를 유지하게 되죠. 체중이 왼쪽에 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짧은. 모어 클럽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클럽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 클럽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뭐 짧은 거 잡으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게 짧은 거 잡으라고 하는 라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모든 트러블 라인은 자기 모어 클럽으로 더 한 치수 더 큰 클럽으로. 근데 만약에 30도씩 기울었어. 그러면 모어 앤 모어 클럽으로 두 클럽 더 높은 걸 선택하라는 거죠. 이때 짧은 클럽을 잡으라고 하는 거는 거의 많지가 않죠. 왜냐면 스윙 자체가 제한되고 작아지기 때문에. 다만 내려가요. 자, 이제 내려가려고 해. 그러면 이 클럽이 로프트가 누우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때 레스 클럽을 잡는 거예요. 다만 레스 클럽을 잡는 이유는 클럽의 로프트가 하나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로프트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굴러가는 것을 염려해서 한 클럽 더 작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백스윙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만큼. 내려가는 팔로우 스루도 작아지고 이렇게 제한된 스윙을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레스 클럽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내려가는데 풀스윙을 할 정도로 스윙을 크게 하면은 당연히 레스 클럽이에요. 많이 나가니까. 하지만 스윙의 크기가 한편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는 거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스탠다드 클럽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내려가는 거.
자, 내려가요.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면 원래는 평영 공연하게 아무 일도 없어. 너무 행복해. 그걸 나이에 갖고 평지야. 그러면 가운데죠, 당연히. 이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뭘까요? 경사도. 경사도가 내려가니까 체중은 왼쪽에 당연히 실리게 되고, 왜냐면 이 원칙상으로는 나의 이 몸을, 나의 골반과 어깨를 지면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체중은 외계인이 아니라는 왼쪽에 실리게 되고, 왼쪽에 실림으로 인해서 정타를 치려면 하나 오른쪽에 놓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가장 트러블 라이의 스탠다드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신분을 보는 거야. 이놈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어디냐? 예, 그 라이냐? 예, 라이 4개를 머릿속에 탁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 라이, 예, 아니면 뭐 그냥 약간 그냥 타일 라이 정도. 예, 그 다음에 약간 트러블한 그런 라인지, 완전 배드 라인지. 예, 예. 이게 4단계로 머리를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지면은 10도, 20도, 30도, 40도.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50도씩 기울으면 공이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랜딩이 안 되겠죠. 볼 자체에 이렇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도에서 40도. 트러블한 상태는 4단계.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 내르막이니까 나의 이제 원래대로라면 스탠다드한 이제 이론에 의하면 나의 모든 경사지에 몸을 맞추면 체중은 왼쪽에 온다. 공은 약간 10도면 약간 한 개 오른쪽, 20도다 그러면 2개, 30도면 3개, 40도면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까지 결국은 오겠죠? 너무 쉽죠? 아니,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하니까 쉽잖아요. 많이 기울었어. 조금 기울었어. 그러면 이 공의 위치 때문에 나의 체중이 더 갔다가 덜 갔다가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인 왼쪽에 체중이 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을 왼쪽에 놔라,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은 뭐 고민도 안 하고 막 공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내리막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볼을 왼쪽에 놓지 마라. 내려막에서는. 이게 약간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80타대를 칠 정도로 로우 핸디캐퍼다. 그럼 놔라. 놓란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체중을 오른쪽에 좀 더 두기 위해서 좀 더 벌리고 낮은 자세로 체중을 완전히 이럴 때는 살짝 왼쪽에 놓고 아웃인으로 깎아쳐야 돼요. 이렇게.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 어지간하면 내리막에서 띄우는 샷은 하지 마라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프로들 보고 내리막에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그런 프로 있을까요? 프로들도 잘 안 하는 거를 왜 에버리진 내가 그냥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걸 띄워요. 아주 극히 외적인 경우. 내리막인데 앞에 시냇물이 흘러가. 잘못 맞으면 그냥 빠질 것 같아. 그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볼을 왼쪽에 놓고 오픈 스탠스를 한 상태에서 체중 왼쪽에 놓고 아웃인으로 치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 여기서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리막은 아주 내가 물에 빠지거나 오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라면 웬만하면 중간 이하로 왼쪽으로 가면 탑볼 날 가능성이 2배, 3배가 아니라 막 10배, 20배씩 높아져요. 프로도 이거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탑볼을 안 치기 위해서 그냥 가파르게 올려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깎아치면서 예외적으로 볼을 띄우는 겁니다. 근데 내리막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웬만하면 띄우지 말아라는 게 내리막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이제
또 궁금한 점이 네. 약간 오르막일 때는 네. 공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체중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늘어서 맞아요. 예. 이 내리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네네. 몸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맞아요.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네. 체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띄워야 되니까. 예. 너무 이 체중이 약간 왼쪽에 실려 있으면 공이 잘 뜨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제 아예 안 떠버려요. 바닥으로 가니까. 그렇죠. 바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도 경사지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체중을 점점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볼이 왼쪽으로 오니까 나는 체중을 뒤에 조금이라도 더 최소한도의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넓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그렇지 않아도 넓히지만 조금 더 넓히는 거죠. 왜냐면 볼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아웃인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내리막길에서라도 내리막 라이에서도 볼은 뜰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 계급론이 또 나와요. 만약에 얘가 묻혀있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떠 있어야 돼. 살짝이라도 떠 있어서 타일 라이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돼요. 그 라이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타일 라이. 타일 라이라는 거는 공이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걸 뜻하는데 약간의 에어는 있는 상태. 그 라인은 상당한 에어가 있는 상태. 예, 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써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재용 아들이면 떠요. 이장님 아들이면 못 뜹니다. 이게 막 그 집에 막 내 땅을 밟지 못하건 우리 동네는 지나갈 수가 없어 하고 지방 유지 아닌 바에는 이건 못 떠요. 잘못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평등하질 않아. 애초 태어나면서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예.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전에 제가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에 살았는데, 이 타오팰리스 사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때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어떤 애가 자신감 있게 막 맨 상층을 눌러. 그럼 자기 친구인데 막 손이 벌벌 떨려. 다음에 보자 하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요. 얘 중층을 눌러. 상층은 굉장히 비싼 곳이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타오팰리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야. 근데 그 꼭대기에 이 탑층에 사시는 그분보다 평수가 5분의 1이니까 너 누르는 거 보고 얘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다시 들어가서 눌러.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잘 살아도 불행해. 공부 잘해도 불행하고. 왜 이렇게 불행해요 다? 자기 태어난 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태어난 거에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가장 잘 사는데 가장 불행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빨리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발끝 내리막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죠. 그런데 뭔가 여기 라이가 아무리 좋아. 계급론에 의해서 이 라이야. 그래도 내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볼은? 오른쪽으로 한 개 가야죠. 너무 쉽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체중은 어디로 가야 돼요? 5대5? 아니에요. 6대4. 더 안 좋아. 그러면 볼 하나 더 옮기고 체중은 7대3. 얼마나 쉬워요?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얼마나 쉬워요. 이대로 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공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공 뒤에 비슷한 조건에서 이렇게 툭툭 해봐요. 이렇게 체중 70%.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20도다. 그럼 70% 점점 더. 기울기가 세. 점점 셀수록 더. 이해 가시나요? 네. 볼은 조금 더 뒤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툭툭 쳐봐요. 이렇게. 맞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셋업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SBS나 그 보면 골프 라운드 방송 보면 저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거예요. 조금 뒤로 물러나갖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맞는 슥슥. 이게 체중이 왼쪽에 나야 된다 그러면 왼쪽 발을 디디고 프로들이 뭘 해봐요. 이렇게 슥슥 긁어보잖아요. 최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맞는지. 네, 이해 가셨죠?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발끝 오르막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치면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잖아요. 슬라이스 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에버리지와 또 이 로우 핸디캡하고 다른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체중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때 체중의 이동은 옆으로일까요? 아니면 앞, 뒤가 더 많이 쏠릴까요? 앞뒤죠. 그럼 체중은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앞에. 앞쪽에 와 있어야 돼, 이렇게. 앞쪽에 놓는 거를 버티기 위해서 체중을 간격을 트러블 라이스로 계속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앞뒤를 갖다가 하려면, 근데 이게 좁혀놓고 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거나, 안 쓰러지려고, 원래는 체중이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치려고 치다가 타볼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체중에 있는 앞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트러블 라이일수록 많이 기울어질수록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벌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해야지. 이해 가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구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당연히 슬라이스 라이예요. 슬라이스 라이인데, 모든 에버리지 분들은 다 슬라이스로 치세요.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프로들은 공을 조금 더 뒤로 옮기고, 조금 더 스탠스를 좁히고, 안으로 들어서 이걸 드로우로 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선수들은 슬라이스 라이에서도 드로우와 페이드를 아주 자유자재로 이게 구사할 수가 있으면 투어 프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한이 있는데, 발끝 내리막이 아니라, 왼발 오르막에서는 여기서는 원래는 다 드로우 구질이 나죠. 페이드 구질은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면이 부딪히니까. 원천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끝 오르막이죠. 발끝 내리막에서 드로우를 친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뒤에서 이 채가 부딪히니까 걸리니까 드로우 구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끝 오르막에서는 원래는 슬라이스 구질인데 드로우를 낼 수가 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끝 오르막인데 원래는 훅 구질이죠. 드로우 구질이죠. 여기에서 볼을 왼쪽에 놓고 로우 핸디캐버나 투어 프로들은 거꾸로 페이드를 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웃인으로 친다. 예, 아웃인으로 얼마든지. 왜 안 걸리잖아요. 공간이 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아웃인으로 쳐서 이거는 페이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예외적인 거예요. 구질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내가 이 볼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이 발보드 위에 있을 때는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높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높게 놔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자, 10도 기울으면 1개 오른쪽, 20도 기울었다 2개 오른쪽, 30도 기울었다 그럼 3개 오른쪽, 40도 기울었다 그럼 4개 오른쪽. 점점 높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죠. 왜? 높아질수록 뒷땅을 때리니까 더 뒤에 미리 놓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40도씩 기울었는데 공 하나만 옮겨놓고 때린다. 그러면 이건 다 뒷땅이에요. 무조건 뒷땅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뒷땅 나지 말라고. 근데 보통 이제 산 위에 공이 걸리면 네. 공이 있는 데다가 보통 다 러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더 뒤로 가고 예. 그다음에 체중을 조금 왼쪽에 놓고 그렇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앞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10도 기울을 땐 여기 잡아. 20도 기울면 여기 잡아. 30도 기울면 여기 잡아. 40도 기울면 여기를 잡아야 돼요. 쇠를 잡아야 돼, 아예. 그래야 뒷땅이 안 나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이해가 되면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니까. 다 틀려지고 공이 미세한 이 기울기, 지면의 기울기, 얘가 놓여진 이 라이 상태, 즉 자기가 태어난 선천적으로 태어난 상태. 그 다음에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기질적 원인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기질적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 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 DNA란 말이에요, 얘는. 이건 DNA가 기울어진 거는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놈은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콱 박혀 있는 놈을, 이게 다시 어떻게 꺼내놓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원칙이라는 거예요. 라이에 놓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칠지는 이미 선천적으로 DNA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만큼 기울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기울기도 앞에도 놓고 페이드도 치고 드로우도 치고 내 마음대로 쳐요. 이렇게 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내가 이거 페이드라고 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투어 프로들은 이걸 뒤에 놓고 돌려쳐갖고 드로우로 쳐요. 내 마음대로 쳐요. 경사도라는 거는 환경적 원인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태어났어. 환경이 엉망이야. 부모가 매일 싸워.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깽판 부려. 그러면 얘는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고 막 자식 교육이 막 남달라. 그럼 얘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환경적 요인, DNA, 자기 유전적 요인,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빨리 머릿속에 이게 외우셔야 돼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예. 정말 고민했던 예. 진짜 많이 풀려요. 예, 그겁니다. 이걸 이해 안 하면 맨날, 아이고, 내리막은 뭐 어디 놓으시고요. 뭐 짧게 잡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뭐 체중은 어디다 놓고요. 가슴은 어디다 놓고요. 뭐 하면서 예, 유튜브 아무리 찾아봐요. 다 이게 한 100번 돌려보세요. 이게 이해가 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게 공이 아래에 있는데 예. 치는 이제 스윙 궤도에 따라서 제가 쳐도 예. 슬라이스가 안 나고 훅이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왜 이러지? 예, 이거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거 다 그럼요. 왼쪽에 여기서 나도 내가 슬라이스 라이지만 아예 그냥 관광볼을 이렇게 돌려서 치고 싶어 그러면 공 왼쪽에 놓고 더 아웃인으로 치면 완전히 이렇게 휘어가요. 요만큼 휘어질게. 이게 페이드로 날게 그냥 슬라이스가 나버리고, 공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놨는데 아예 더 드로우로 치고 싶어요. 한 개, 두 개 더 오른쪽에 놓고 완전히 안으로 빼서 그냥 드로우로 치면 확 휘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예. 발끝 오르막과 발끝 내리막은 내가 원치 않는 구질을 일부러 낼 수가 있어요. 그 라이가 당연히 응당 나와야 되는 구질의 반대 구질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르막 내리막에서 반대 구질을 내느냐? 이거는 치면서 항상 쭉 내려올 때 땅에 걸리는 예, 그렇죠. 예. 땅에 걸리는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내리막에서 드로우를 치냐? 그러니까 안 돼요. 달나라 가서 화성 가서 치셔야 돼요. 예, 오르막에서 페이드를 치느냐? 안 됩니다, 그거. 그 금성 가서 치셔야 돼요. 이 무중력 상태는 가능하고, 딱 한 명 가능합니다. 허경영님. 허경영님은 가능합니다, 이게. 요번에 대통령 선거 못 나왔죠? 2년 받으셨어요, 2년. 예. 그러니까 허경영님만 가능한 걸 자꾸 내가 왜, 이거 여기서 발끝 내리막에서 슬라이스 라인인데 왜 여기서 드로우가 나니?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기질적 원인이냐, 후천적인 환경적 원인이냐에 따라서 이 환경적 원인이기 때문에 반대 구질을 치는 거예요. 환경적 원인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공 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조화롭게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겠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1원칙, 2원칙, 3원칙을 갖고 혼자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면서 계산기 막 두드리면서 조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조합을 했어도 선수들처럼 슥슥 가라로 스윙을 하면서 내 계산이 맞는지를 마지막 확인하고 맞는 게 확인되었다면 믿고 치는 겁니다. 끝.
이게 트러블라예요. 이게 트러블샷의 정말 그 미국의 PGA에서 가리키는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쳐보니까 잘 맞아. 외워. 여기다가 메모지 딱 해가지고 오르막일 때는 공 갖다 놓고 막 체중 갖다 놓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막 하고 외워. 왜? 내가 그렇게 해서 프로 땄어. 그래요? 왜? 외워. 더 외워. 계속 외워. 그러니까 나 이거 갖고 우승했어.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고 그 경험 이전에 이런 완벽한 이론을 1원칙, 2원칙, 3원칙에 의해서 탁 공은 어디, 체중은 어디, 페이드로 칠까, 드로우로 칠까 딱 정하고 딱 프리젠테이션으로 먼저 쓱 프리샷 루틴을 해본 다음에 최저점이 맞네? 그러면 확신을 갖고 그대로 탁 치면은 그 정확한 원하는 컨택과 구질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진짜. 예. 그러면 이제 트러블샷 라이 어떻게 하나요? 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100번 돌려보는 것보다 이거 한 편 딱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게 말하면 학생으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하는 거예요. 의대 입학하는 겁니다. 예, 한의대 입학하는 겁니다. 치대 입학하는 겁니다. 약대 입학하는 거예요. 예, 괜히 대치동 학원 강사가 왜 존재합니까? 이게 중하에 있는 놈을 의대는 못 보겠지만 중상에 있는 놈을 의대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치동 강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대치동 학원의 강사가 왜 존재를 해요?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이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대치동 강사가 필요한 거지. 왜 그냥 학교 선생님만 있으면 다 서울대학 가게요. 예. 이런 대치동 강사는 쉽게 말하면 영어, 수학을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뿌리부터 건드는 거죠. DNA, 환경적 요소 나누고 그걸 다시 네 갈래로 또 나눠. 예, 이놈이 브라만, 크샤트리냐, 바시샤, 슈드라 이게 딱 머릿속에 우선 이게 정해놓고 일 원칙을 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원칙을 환경적 요인을 한다. 3원칙은 얘가 그렇더라도 버트 마지막 판단은 공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난다. 이거예요. 네. 이게 트러블 라이예요. 이게 진정한 트러블 라이에 대한 이 골프 레슨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필드 가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쳐보면 금방 나오죠. 예, 금방 나오죠. 정확히 내가 어디에 놔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한치도 틀림없이. 예. 이걸 모르면 헷갈려서 절대 지면에서 어떻게 쳐야 될지를 아무도 판단 못 합니다. 예. 그게 잡이 안 되니까 그때마다 샷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PGA 프로들이 어떻게 치겠어요? 이런 원칙을 갖고 치겠죠. 예. 아무 때나 막 쳐보고 내가 쳐보니까 잘 맞아. 풀이 좀 기네. 뭐 이렇게 쳐볼까? 아니면 이렇게 체중을 좀 더 넣어볼까? 안 넣어볼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잔디밥으로 이렇게 이걸 다 알기까지는 강북의 아파트 한 채 쓰셔야 돼요. 그거예요. 예. 아파트 안 날려도 돼요. 이걸 알면. 빌라 안 날려도 되고, 딱 오피스텔 한 채. 예, 오피스텔 한 채 딱 하시면 쓰시면 돼요. 예. 아유, 그러면 한테는 고생하죠. 다른 또 궁금하신 거는? 아니, 이제 워낙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 머리가 깨지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깨지는데 이걸 외우라고 하면 얼마나 더 깨지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막 고민했던 그런 나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이 풀렸어요. 예, 모든 게 풀리죠. 예, 모든 게. 예. 이게 안 되면 상황들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GA 프로들은 이런 레슨을 받고 공을 치고 있고, 우리들은 이게 그 학교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지 않은 학교 선생님이 한테 맨날 배워갖고 의대 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들어가지겠습니까? 예, 수준 차이가 다른데. 이게 아까도 이렇게 그러면 예. 발끝 오르막 아니 예. 이쪽 공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도 보면 예.
저는 맨날 헷갈린 거예요. 체중이 오른쪽에 가야 되는지 왼쪽에 가야 되는지. 근데 지금 뭐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예. 공 놓인 거에 따라서 내가 왼쪽 얘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나이에 놓여 있느냐. 에 따라서 얘가 브라만이냐, 크샤트리냐, 바이자냐, 수드라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다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얘가 이재용 씨 아들이냐, 이장님 아들이냐에 따라서 얘를, 이 체중,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모든 게. 이렇게 돼도 그냥 이렇게 해도 예. 그냥 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완전히 바닥에 잠기고 예, 잠기고 그러면 점점 오른쪽으로. 예. 체중은 다 예, 맞습니다. 비록 나의 경사도가 왼쪽에 나야 하는 경사도일지라도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볼은 오히려 뒤쪽으로 가서 체중은 왼쪽으로 놓이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볼 뒤에 똑같은 라이에서 약간 물러나서 한번 쓱쓱 휘둘러, 2번을 휘둘러 봐요. 그 최저점이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 떨어지냐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쳐주는 게 현재 우리 투어 프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루틴을 통해서 볼을 경사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막 눈이 시뻘개져 갖고 막 밤새도록 막 온갖 프로님들의 그런 경사도 그냥 이걸 막 밤새도록 봐. 진짜 갈수록 꼬여요. 그렇게 되면. 예, 갈수록 꼬입니다. 저는 예. 그 마음을 알아요. 예. 진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경사도 나오면 예. 이거 뭐지 이러고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네네. 그걸 봐도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예, 절대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트러블 사실 때 예. 이 공의 위치, 네. 이런 건데 그게 만약에 20m를 보내야 되는 예. 것도 있고 50m를 보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럴 때 그 크기, 예. 스윙 크기는 어차피 풀스윙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스윙의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재용 씨로 가면 풀스윙으로 가깝게 가는 거고, 예. 이장님 아들이면 하프 스윙만 가는 거고. 그냥 하프 스윙만 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냥 3시에서 9시 방향 그 사이즈 그렇죠. 예. 트러블이 심할수록 스윙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예,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장님 아들인데 학원비를 100만 원씩 쓸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어서. 그러면 좀 더 뭐 코킹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트러블 나일수록 코킹이 많아지게 되죠. 조금 더 많아요. 예, 그렇죠. 많아지게 되죠. 그 예. 트러블 그러니까 스윙 크기는 비슷하다. 그렇죠. 트러블이 아닐수록 노코킹으로 몸의 턴으로 쳐야 되는 거고. 예. 트러블이 많을수록 스윙이 같으면 코킹의 양이 커지는데 그것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재용 씨 아들이다 그러면 부드럽게 쳐도 되는데 이장님 아들이라 그러면 볼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꺾어야지 볼이 맞아요. 이 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이원칙으로 또 회귀해 또 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가 태어난 이 DNA 이장님 아들이냐 이재용 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코킹의 양도. 만약에 이재용 씨라고 맞나요?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노코킹으로 부드럽게. 이장님 아들이라 그러면 집에 농사밖에 질 게 없으니까 코킹을 해서 바로 내려 때리고 코킹을 해서 리코킹을 못 하다 보니까 스윙은 작아졌죠? 이재용 아들이다. 얘가 이재용 아들이야. 그러면 스윙이 커져요, 작아져요? 2배로 커지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용 씨 아들은 좋은 선생의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금이 있어. 그러니까 커져. 이장님 아들은 그만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님이 되는 능력치 한해서 그냥 동네 좋은 학원 조금 뭐 영어 수학 뭐 다 못해도 그냥 수학이 약하면 수학만 해. 그 똑같은 거예요. 스윙이 줄어들어. 이렇게 코킹이 되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시죠? 예, 그거예요. 예. 이제는 이제 속게임만 이제 예, 끝난 겁니다. 이렇게. 예. 다음 예.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